안녕하세요. 서울탑치과 연문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서지컬 가이드의 실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게 되면 기대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기대들은 디자인도 센터에서 알아주고 분석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수술이 될 거다 라는 그런 기대, 특별한 지식 없이도 가이드 키트하고 가이드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매뉴얼 키트 사용할 때처럼 어떤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할 때가 좀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아주 쉬운 1개짜리 2개짜리는 가이드 없어도 되니까 풀마우스 같이 사실 어디인지 잘 모르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만 풀마우스 때 환자가 왔을 때만 갑자기 생각이 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려운 케이스부터 한번 해본다, 쉬운 케이스는 어차피 매뉴얼로 해도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지컬 가이드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자분들은 이미디어트 로딩,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수술, 풀마우스도 뚝딱 해내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걷고 가신 것 중에 또 그 중에 잘된 것들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서지컬 가이드도 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 아주 큰 학문이고, 또 경험치도 많이 쌓일수록 가이드 수술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어떤 오류가 없도록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 되는 것처럼 홍보하던데 이건 업체의 이야기고요. 다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오히려 어려운 거가 된다기보다는 쉬운 거를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가이드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치료 계획이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지금 우측의 엑스레이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결과는 그리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건 보니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임플란트 드릴과 픽스처가 딸려 들어가면서 실패가 되는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조금 더 드릴링과 이러한 드릴의 미끄러짐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고 조심을 했더라면 이러한 실패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어떤 조심성 없이 하게 되면 가이드에서 이런 전치부 뾰족한 리치에서 드릴이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큰 실패로 가는 경우는 흔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실패해서 전혀 다른 곳에 심겨지게 되면 골파괴도 심하고 연조직 등도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당일날 수술을 계획했던 임플란트 식립이 되지 않고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환자나 의사 간에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수술이 되는데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실패하게 되면 재식립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고리식, 그 다음에 어떤 신뢰도와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시는 임플란트 수술에 가이드를 쓰지 않고 싶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 서지컬 가이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서지컬 가이드를 쓰는 의미는 교합을 고려한 임플란트 식립을 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교합력의 수직인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리 왁스업, 버추얼 왁스업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탑다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철을 만들어 보면 매우 심미적이고, 항상 부치부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포사 내에 스크류홀이 존재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빨간색의 신경이 보이는데, 이런 하치드 신경 같은 경우는 뼛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플랩을 열어도 보이지 않아서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가이드를 쓰시게 되면 굉장히 안정성을 보장받으시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요즘은 이러한 시간적 절약과 아주 미니멀 인베시브한 최소 침습이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를 더 쉽게 만들고 빠르게 만들므로 해서 술자나 환자가 모두 만족도가 높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픽스처를 세이프티 존 안에 넣는다, 이렇게가 일반적으로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이프티 존이 뭐냐?
이 임플란트 픽스처 외곽에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에어리얼 나타내는 선이 다 존재하는데요. 에이펙스 부분은 약 한 2mm, 그 다음에 레터럴 부분은 1.5mm로 디폴트 값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경우 이 세이프티 존이 전체적으로 본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한 1.5mm 정도의 골 두께를 확보를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넣는 픽스처도 세이프티 존 안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안전성이 있는 식립이 되고요. 어떻게 해도 임플란트의 식립은 원래 계획했던 것과 약간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적을 때는 똑같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발치화라든지 아니면 한쪽은 골질이 너무 안 단단하고 한쪽은 골질이 단단하다고 하면 픽스처가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골질이 단단하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기울어짐의 정도가 세이프티 존 안에서 안전성을 어느 정도 갖고 기울어지거나 위치 변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이러한 세이프티 존이 안전할 때 비로소 안전한 수술이 되고요. 이렇게 너브와 충돌하게 되면 바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가이드 제작이 되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증가되는 수술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는 픽스처와 픽스처 사이가 서로 너무 간격이 좁아서 이렇게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나중에 픽스처와 픽스처가 만날 확률도 있고 또 만나지 않더라도 픽스처와 픽스처 사이에 있는 본이 원활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골 형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프티 존과 충돌을 하거나 해부학적 구조물과 충돌을 할 때는 가이드 제작 프로그램에서 경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확인을 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빼내게 되죠. 버추얼 왁스업을 통해서 크라운의 센트럴 포사 내에 스크류울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요. 너브와 픽스처의 거리 그리고 세이프티 존과 픽스처와의 거리를 확인함으로 해서 보다 안전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너브는 플랩을 열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를 디자인할 때 가장 확실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니셜 드릴입니다. 보통 포인트 드릴처럼 5mm 정도의 길이를 가진 이니셜 드릴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드릴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7mm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8.5, 그 다음 10mm 정도의 드릴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바로 10mm를 심는다고 10mm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이드가 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드릴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키트와 달리 가이드 키트에서는 첫 번째 이니셜 드릴링은 짧은 드릴 5mm로 포인트 드릴을 해주고 그 다음에 7mm로 한 번 더 길이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8.5, 10 이런 순차적인 드릴링을 해준 다음에 점점점 폭경을 넓혀가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가 부족하시게 되면 그냥 바로 10mm 드릴을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이드 되지 않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가 되면서 들어가는지 되지 않으면서 들어가는지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지컬 가이드의 실패를 줄이려면은 가이드에서 드릴링 할 때 그 슬리브와 드릴에 가이드 되는 구간이 컨택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술을 하고 비교적 쉬운 케이스 6번 싱글 그 다음에 6, 7번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케이스 그 다음에 풀마우스 이런 순서대로 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뭔가 시행착오가 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위 되게 다시는 서지컬 가이드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지컬 리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가이드를 만들게 되면 그 환자의 골질, 그 환자의 어떠한 시뮬레이션, 픽스처와의 각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서지컬 리포트를 먼저 잘 읽어보시고 내가 오늘 수술을 하는 환자는 골질이 이렇게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이 뭐구나를 미리 예측하고 가시는 게
실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지컬 가이드 실패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가치와 효용성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